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성으로 3달 뒤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사람, 곧 예비신랑은 저보다 3살 많은 35살이고 우리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서로의 인생에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실 저희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어요. 몇 년 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에 저는 건강도 챙길 겸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하루에 20분 정도 달리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달리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체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마라톤 동호회에서 지금의 예랑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몇 번 같은 모임에 나가고 대회 준비를 같이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먼저 물을 건네주고 달리기 후엔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며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점점 호감이 생겼죠. 어느 날은 새벽 달리기 모임을 마치고 아침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다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하프마라톤에 열정이 있어서 서로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 컨디션도 관리하고 주말이면 같이 러닝 코스를 달리며 데이트를 했어요. 도심 속 공원이나 강변길을 나란히 달릴 때면 숨은 차오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대회를 앞두고 서로 식단도 조절해주고 기록을 함께 관리하면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달리기가 우리에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 되었던 거죠. 서로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그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서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 2년 차쯤 되었을 때는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성격도 잘 맞고 갈등도 적었고 특히나 운동이라는 공통의 취미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더 느껴졌습니다. 같이 삶을 꾸려간다면 분명 재미있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예랑이는 지금까지 1억 정도를 모아두었고 저는 7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5천만 원씩 결혼자금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그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었지만 예랑이는 우리 결혼은 반반 결혼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굳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서로가 최선을 다했고 부모님들께서도 양가 균형 있게 도와주시려고 하셨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저희가 정한 방향이나 선택에 대해 큰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유난스러운 말씀도 없으셨고 저도 그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는 시누이 쪽에서 생겼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아직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고 처음 봤을 때 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눈매가 선하고 말투도 밝아서 금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예랑이와 연애 중이던 1년 전쯤 처음 시누이를 만났는데 그때 저를 보자마자 언니 하면서 다가오더니 자기는 오빠밖에 없어서 늘 언니가 갖고 싶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와주는 모습에 저도 금세 마음이 열렸고 아, 이런 동생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외동딸에 오빠 하나 있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여자 형제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누이와 친해지고 싶었고 실제로도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쇼핑도 다니고 예쁜 카페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다도 떨고 일상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너무 자주 붙어 다녀서 예랑이가 장난스럽게 질투를 하기도 했어요. 둘이 나 빼고만 잘 논다며 볼멘 소리를 할 때면 괜히 웃음이 났고 저는 속으로 그래도 시댁 식구 중에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시누이,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그녀가 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걸까요? 저는 요즘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예비시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두 분 다 조용한 성격이시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고 제가 얘랑과 잘 맞는다는 점에서 안심하신 듯 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종종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르고 반듯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신우이 역시 처음엔 그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나던 시기부터 신우이는 오빠인 얘랑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은근히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곤 했고 때로는 진지하게 오빠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 언니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진짜 전생에 복 받은 줄 알아.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신우이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든든한 동생이라니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날 밤엔 얘랑이 옆에서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죠. 우리 집에서 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나 말고 우리 동생인 것 같아. 너 없으면 누나 노릇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너네 집에서 내가 인기 많아서 좋다고 받아쳤지만 사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저에게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여동생 같은 존재였고 앞으로 함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마냥 설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분위기는 저희가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예물 예단, 전세, 계약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신우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상견례 자리는 무난하게 지나갔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반가워하셨어요. 예물과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양가 모두 요즘 세대는 간소하게 하자고 공감대를 이루는 듯했고 저도 얘랑도 허례허식 없이 실용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았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 상황에서 신우이가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모은 돈이 얘랑보다 적다는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언니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말을 툭툭 던졌는데 점점 말의 강도가 세지고 직접적인 불만으로 번졌습니다. 오빠는 1억 모았는데 언니는 7천이라며? 차이가 꽤 나네? 그럼 진짜 반반 결혼 맞는 거야? 라며 마치 감정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나중에 신우이가 얘랑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자기가 오빠한테 그건 좀 아닌 거 아니냐고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신우이의 말투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나는 오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까지 해주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얘랑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동생이 우리 돈 얘기한 적 있어? 그랬더니 얘랑은 약간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죠. 응, 나도 어이없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누나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해서도 맞벌이 계속할 거고 앞으로도 같이 꾸려나갈 생각이니까 반반 결혼 맞다고 했어. 그리고 솔직히 따지자면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적게 해가는 셈인데 그걸 왜 걔가 딴지를 거냐고 했지.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지만 이 이야기를 얘랑이 먼저 해준 게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얘랑은 끝까지 이 일을 저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우이가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오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하며 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이 장면이 오히려 저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죠. 신우이의 속내가 도대체 뭘까? 처음처럼 나를 좋아하던 마음이 식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겉과 속이 달랐던 걸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이유 없는 공격처럼 느껴지니 더 마음이 쓰이고 솔직히 말하면 상처도 됩니다. 며칠 전 신우이와 저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별 얘기 없던 분위기였어요. 늘 그랬듯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회사 얘기, 동네 맛집 이야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대화의 흐름이 슬쩍 어긋나기 시작한 건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언니, 그런데 말이야 하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뜻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언니가 모은 돈이 오빠보다 3천만 원 적으니까 요즘 같은 반반 결혼 시대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제 상식을 아득히 벗어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언니가 3천만 원 적게 가져오니까 우리 부모님도 2천만 원만 도와주셔도 되는 거잖아. 형평성에 맞게 언니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2천만 원만 받겠다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저는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입안에 씹던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그 말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 약간은 합리적인 제안처럼 말하는 신우이의 태도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얘랑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돈을 모은 것이지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양가에 무리하게 손을 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얘랑이 결혼할 나이가 되기 전부터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보태주고 싶어서 조금씩 모아놨어 라며 먼저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제안하신 거였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댁의 태도를 보고 사돈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성의는 보여야지 하시며 지원을 결정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신우이가 이제 와서 숫자를 들이대며 마치 세마듯 계산기 두드리듯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낯설고 섬뜩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얘랑은 차가 없습니다. 반면 저는 몇 년 전부터 출퇴근과 주말 활동에 편의상 제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대부분 제가 운전을 했고 어디 놀러 가거나 약속이 있을 때도 제 차를 이용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상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고 저는 그게 불만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신우이의 말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얄팍한 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저도 그 순간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게만 생각했나? 내가 혼자 애정을 과하게 쏟았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뭔가 서운했던 거 있어? 정말 무슨 오해라도 있었을까 싶어서요. 신우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뭔가 마음속 응어리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나 언니한테 서운한 거 없고 언니 좋아해. 그 말을 듣고 잠깐은 안도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좀 더 배려해주면 우리 부모님도 덜 부담 가지시고 좋잖아.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언니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걱정?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간섭이었고 억지였고 애초에 본인이 걱정할 일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신우이에게 책임을 물은 적도 없고 결정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도 본인은 자신이 정의의 조율자라도 되는 양 결혼 비용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부모님은 그 성의를 보고 같이 하신 거야. 우리 둘은 그저 양가가 기꺼이 해주시는 걸 고맙게 받기로 한 거고 거기에 누가 얼마를 더 했느냐 누가 덜 했느냐 따지는 건 내 입장에서도 신뢰가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신우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밥값은 제가 계산했는데 식당을 나서며 신우이는 묘하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언니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하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예전처럼 웃으며 대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조심스러운 벽이 하나 생겼어요. 앞으로 그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두터워질지는 신우이의 태도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신우이와의 대화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잊고 싶은데 자꾸 곱씹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공유한 웃음, 자매처럼 지냈던 지난 날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커피를 한 잔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전후 사정을 하나하나 신우이에게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신우야, 그 5천만 원은 우리가 부탁드린 게 아니고 어머님께서 얘랑이 장가 보낼 날을 위해 조금씩 모아놓으신 돈이라고 하셨어. 내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얘기 듣고 우리가 사돈에게 뒤처질 순 없다면서 같은 금액으로 도와주신 거고. 솔직히 염치 없지만 우리는 양가 부모님 마음을 존중해서 그 도움을 감사히 받기로 한 거야. 나는 진심을 담아 설명했어요. 혹시라도 신우이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어서 날 석에 굴고 있는 거라면 진심으로 풀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의 반응은 더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자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 진짜 노후 자금 별로 없어. 솔직히 그 돈도 오빠 기죽을까봐 언니한테 꿀릴까봐 무리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나한테 살짝 그런 얘기 하셨어. 잠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그냥 걱정의 표현도 아니고 명백히 받지 말라는 압박이었어요. 신우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그 돈을 아예 안 받으면 제일 좋지. 물론 어려운 거 알겠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2천만 원만 받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부모님도 부담 덜고 형평성도 맞고. 이쯤 되니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이건 이제 그냥 오지랖을 넘어선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 그것도 상대방 자존심을 밟고 들어오는 방식의 간섭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알기로 아버님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셨고 지금도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시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직접 제게 말하셨어요. 우린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 연금 있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도 유족연금 나오니까 손자 보태주고도 여유는 남아. 우리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거니까 그런 걱정 말고 잘 살아.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신우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식 해석을 덧붙인 걸까요? 둘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뜻을 곡해하거나 설령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저렇게 직접 말할 자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고 선 넘는 태도의 문제였죠. 저는 감정을 다잡으려 애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 혹시 정말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 하셨다고 쳐. 근데 그런 얘기는 나한테 직접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굳이 내가 나서서 그런 말까지 중간에서 해줘야 해? 그리고 나는 그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부담도 있고 조심스럽기도 해. 하지만 부모님이 진심으로 주시는 거고 나와 예랑이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잖아. 그걸 받는 걸 두고 네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건 솔직히 좀 선 넘은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신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민망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묻어난 표정이었어요. 본인은 아마도 가족을 위한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알던 신우이, 나를 언니라 부르며 살갑게 따르던 신우이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여전히 언니하며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숫자를 세고 형평성을 가장한 간섭으로 관계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후 신우이와 친정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쁜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사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매개로 나의 위치를 흔들고 우리 부모님의 성의를 깎아내리고 관계의 균형을 자신의 손으로 쥐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씁쓸했습니다. 아가씨가 나서서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는 웃어넘길 수 없는 순간이었고 신우이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 나도 이제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이 얘기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 그냥 내 선에서 정리하고 싶었어. 근데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언니하며 따뜻하게 불러주던 신우이는 어디로 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마치 본인이 오빠 인생의 주인이고 부모님의 대변인이기라도 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웃음이며 다정한 말투, 함께 쇼핑 다니며 나눈 이야기들, 언니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좋다던 그 말들까지 그 모든 게 가식이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나를 그 정도로 몰아붙이면서도 신우이 본인은 여전히 자기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더는 참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내 입장을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모은 돈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차 할부는 이미 다 끝냈어요. 예랑이는 차가 없고 데이트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늘 제 차를 이용했죠. 물론 그런 걸 따지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가씨가 자꾸 형평성을 따지고 반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니까 나도 말할 수밖에 없네요.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보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받는 월급도 오빠보다 조금 더 많아요.
성과급도 받고 프로젝트 수당도 있죠. 오빠는 차 없고 나는 차 있고 내가 반반해서 조금 빠지는 정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따지면 아가씨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오히려 더 따지고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모님도 오빠도 이런 걸로 전혀 불만 없다고 하고 있고 우리끼리는 이미 잘 조율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아가씨가 여기 끼어들어서 이러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 둘의 결정에 간섭하고 부모님께까지 얘기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저도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고 빈정 상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상한 논리로 결혼 준비에 회방 놓는 아가씨의 태도야말로 진짜 문제 아닌가요? 이건 우리 결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부모님께까지 얘기하신다면 저도 제 입장에서 시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내 말에 시누이는 표정을 굳혔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놀란 듯 억울한 듯 동시에 자기가 질 수 없다는 마음이 뒤섞인 묘한 표정. 하지만 그녀는 그 와중에도 또 입을 열더군요. 그래도 언니가 반반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다들 자기가 가져온 만큼 책임지고 시작하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난 그냥 우리 가족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힘든 거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반반 결혼이라는 말을 또 꺼내는 순간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렇게 요즘 세대, 형평성, 가족 생각이라는 말을 들이밀며 논리를 세운다 해도 결국 그녀의 말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두 사람의 결정을 숫자 계산으로 끌어내리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면서 함께한 시간, 함께 땀 흘리며 달린 기억, 기뻐하고 위로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무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시누이의 개입이 자기 선에서 정리하겠다며 부모까지 들먹이는 그 태도였습니다. 부부가 될 두 사람의 문제를 가족 회의로 넘기려는 그 접근 방식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시누이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누이를 경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렇기에 더더욱 누가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지는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어요. 시누이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그 얄팍한 계산과 끝까지 반반을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저도 정말 확 짜증이 나버렸어요. 더는 빙빙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고 돌직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진짜 부모님 돈이 오빠한테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시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며 당황한 듯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은데요. 부모님이 모은 돈, 원래는 아가씨가 다 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빠 결혼식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배 아파서 이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고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님 재산에서 본인 몫이 줄어들까 봐 지금부터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시누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며 펄쩍 뛰듯 외쳤어요. 아니에요. 언니 진짜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말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진짜 아니면 부모님이 아가씨 시켜서 이런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 뜻이라도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을 겁니다. 순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동시에 한심하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게 부모님 뜻이면 나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나를 이 집안에서 환영하지 않는 거라면 굳이 이런 결혼해야 할 이유 없잖아요. 그 말을 던지고 저는 거의 밥도 못 먹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절반쯤 남은 음식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쿵쿵 울리는 심장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제 얘기를 들은 예랑은 화를 꾹 참고 있다가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진짜 미쳤나봐. 걔한테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 다 설명해줬다고. 걔가 뭔데 그런 얘기를 언니한테 직접 해? 지가 왜 나서? 예랑은 그대로 집에 갔고 그날 밤 늦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에게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었고 혹시라도 시부모님의 뜻이 있었던 거라면 솔직히 말해달라고 여쭤봤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들어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님은 네가 그딴 소리 하고 다녔냐?
며 벌컥 화를 내셨고 너무 화가 나셔서 손까지 드시려던 걸 얘랑이 말리느라 혼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한술 더 떠서 저 어린 게 벌써부터 돈만 밝히고 이런 식으로 오빠 결혼에 재 뿌리면 앞으로 어찌 사나 저런 마음가짐이면 시집살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며 혀를 끌끌 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결혼할 때 내 시댁에서 얼마를 해주든 오빠랑 똑같이 5천 이외에는 절대 우리 돈 한 푼도 더 못 받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오빠 결혼 망치려 하면 우리도 더는 봐주지 않아. 결정적으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지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빠 결혼 잘못되면 그건 다 너 책임이야. 당장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내가 상처 준 거 풀지 못하면 진짜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묵직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예의 차리며 참았던 마음, 애써 좋게만 봤던 시누이의 얼굴이 떠올라 한편으론 씁쓸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하고 명확해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 집안에 제정신인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얘랑도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동생 못 나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누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특히 걔처럼 하며 한참을 씩씩대더군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것. 겉으로 아무리 웃고 다정해도 진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얼굴을 드러내느냐가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다음날 아침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억지로 밀려나온 기색이 먼저 묻어났어요. 언니 어제는 미안했어요. 사과의 말은 있었지만 그 말 끝에 진심이 실려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압박에 등 떠밀려 한 통화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았고 그래서 더 씁쓸했죠.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지금은 내가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사과받을 기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부모님 생각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사이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할게요. 그 말에 시누이는 조용히 네하고 답했지만 말끝에서조차 여전히 자기 생각을 굽히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저는 짧게 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께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나긋하고 조심스러웠고 어머님 특유의 정중한 말투로 시누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오해하지 말고 그 아이 말은 전부 우리 생각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해. 어머님은 시누이의 경솔함에 대해 몇 번이고 사과하셨고 저도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님 말씀 믿고 잘 넘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의 통화는 부드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누이와의 관계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친구처럼 여동생처럼 진짜 친자매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쇼핑도 다니고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반갑게 맞아주고 아이 낳으면 이모처럼 잘 챙겨줄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그런 그림들이 이제는 허상이었나 싶을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저는 시누이가 무척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에게 호통도 치고 저에게 다정히 언니라 부르던 모습에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본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이익이 엇갈리자 진심이 드러난 걸까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 느끼고 있어요. 다행히 얘랑은 저를 지지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저를 보호해 주셨다는 점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 결혼을 신중하게 이어가 보자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뾰족한 가시 하나가 박혀있는 듯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겠죠. 시누이와 다시 예전처럼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내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다는 믿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누이의 말 중 혹시 내가 간과한 진심은 없었을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너무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제가 놓치고 있는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시작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조언과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